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야가 유치원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정 3법, 즉 박용진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으면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지역구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네, 요즘 국회 앞에서 박용진 3법 철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한주총에서 이제 사립유치원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고요.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예. 박용진 3대 악법 철회하라. 음주하듯 만들어서 과속하듯 통과시키는 거냐. 사유재산 보장하라. 뭐 이런 건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한유총 저분들은 자기들 호주머니 지키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와, 근데 우리 국회는 뭐 하나 이런 생각. 국민들 이익을 지켜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챙겨줘야 될 국회는 이 법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건지, 뭐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답답했어요. 어제 이제 겨우 뭐 합의는 돼서 다루긴 하겠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이제 뭐 내일부터 바로 하느냐? 아닙니다. 자기들 법안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니 11월 28일 날 첫 회의를 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합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인데 네. 박용진 3법을 처리하겠다가 아니라 자기들이 들고 오는 법안인데 그분들 얘기가 주로 한유총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예. 한유총 측의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분들의 주장을 법리화해서 들고 와서 이거 안 통과시켜주면 박용진 법안도 통과 안 시킨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예. 걱정이에요. 그 얘기는 조금이나 좀 더 자세하게 네. 하고. 일단 박용진 의원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폭로했을 때는 그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한유총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지금 뭐 1인 시위도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약간의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분들이 그 전술을 변경했죠. 원래 이분들은 정규전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박용진 제가 이제 토론회 열었었잖아요. 예. 10월 5일 날. 그때 한 300명의 그 규모의 그 유치원 원장님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난장판을 만들어버렸죠. 그렇듯이 이전에도 무슨 청문회, 자기들에게 불리한 토론회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렇게 못하겠었던 전력이 많은 분들이고요. 예. 집회도 열고 집단 휴원도 결의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교육 당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여론을 대상으로 정규 자원을 폈던 분들인데 이번에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지회가. 가령 뭐 박용진의 강북구 지회. 그러니까 25개, 23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박용진 국회의원을 만나러 간다든지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분들도 이게 일종의 압박 전술인데요. 게릴라전으로 전개한 거죠. 정규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뚫린 데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만났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서슴없이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의견서도 전달하고 면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렇게 그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게다가 또 토론회도 열었잖아요. 예. 홍문종 의원이 토론회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잘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대변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무 찬양하는 거를 국민들이 봤죠. 지금 다음 총선이 이제 1년 반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조금 지역에서 힘이 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분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예. 다음 총선에서 낙선하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 의원? 우리 이 작가님 뭐 뭘 바라시고 있는데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대범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속으로 주판 하나를 엄청 많이 튕겨놨거든요. 그런데
손해는 볼 거라고 생각은 했고요. 뭐 이렇게 대박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거를 제시했을 때 우리 지역구에서도 난리 날 거고 다음 총선에서도 힘들 텐데 주민들 믿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다 알고 그래서 박용진에 대한 무슨 마타도어, 흑색 선전 이런 것들에 잘 흔들리진 않겠구나 뭐 믿음은 생겼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홍문종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네네. 박용진 3법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다만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이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한국당 안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까 박 의원 이야기대로 12월 초쯤에 자유한국당 안, 그다음에 박용진 안, 또 뭐 정의당도 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 안 뭐 이렇게 해서 새 안을 놓고 이제 토론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자는 얘기인가요, 야당은? 그럴 텐데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안이 뭐냐면 엿밥 까먹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적 사용료라고 하는 건 만료되지 않고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치원 사업을 하는 건 거기에 자기들이 동의를 했고 이후에 관련된 법안을 다 지키겠다고 서명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그 건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교육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놔라. 사용은 자기들이 하면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법리적으로는 강제성을 띈 사업에 대해서만 그래서 사유재산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정한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할 테니까 허가해달라고 했었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뭐 박용진 3법 통과시키려면 이것도 통과시켜주라. 이런 떼 쓰는 법, 민원법, 민원 처리법, 떼법 이런 거는 엿밥 까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러면 뭐 여야가 합의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건 이거 그건 그거죠. 이거 회계 투명성 문제잖아요. 지금 2조 넘게 들어가는 지원금 보조금을 그대로 둘 거예요? 이렇게 막 백을 사서 명품백을 사든 뭐 또 여행비로 쓰든 그거 다 내버려 두란 말인가요? 그런 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그 시스템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하는 거 의무화하고 아이들에게 학교급식 대상으로 삼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한급식 건강급식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회계 투명성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더 해야지 이거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연계 작전 저는 그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쓰면 진짜 지탄받을 거라고 봐요. 국민들한테. 그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교육부 관계자가 대통령을 통해서 사학기간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결국은 꼭 법을 안 바꾸더라도 시행령 뭐 이것만 고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용진 3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리자면 회계 투명성 보장 그리고 설립자와 유치원 원장을 겸직을 금지하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리 과정을 그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처벌 권한이 강화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건이 있거든요. 그 여기서 그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건들은 그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교육당국이 그런 조항들을 강화하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 심사를 할 때 정의 반대하면 알았다 하고 넘어가고 그거는 시행령으로 하고 또 어떤 거는 그 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법으로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믿을 건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아이들 제대로 키워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표에 솔직히 약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눈치 봐요. 계속 주판을 튕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흔들릴 거예요. 다행히 우리 당 지도부가 단단히 지금 쥐고 가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마라. 의원들한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지도부가 뭐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거를 분명히 전달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당 지도부가 잘 컨트롤해가고 가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도 솔직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역에서 계속 찾아오고 울며불며 매달리고 이러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기운 잃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주당도 도와주시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주고 채찍질도 해주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관문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이죠? 네, 그런데 뭐 28일 날 하게 됐으니까 세워라, 내와라. 분위기는 어때요? 아직 저쪽에서 안을 안 만들었대요. 예. 뭐, 그래서 다음 주 아니죠? 예. 오늘이 15일 아닙니까? 22일입니다, 오늘. 오늘 22일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네요. 예, 26일 날 정도에는 다음 주에는 법을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죠. 예. 예, 그건 좀 지켜보고 다른 얘기 해봅시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인 분식 회계를 인정하면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의원님은 삼성 지배구조 핵심인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딱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네. 모직계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러니까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를 6.9조, 그러니까 6조 9천억 원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 평가가 6조 9천억 원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면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수치도 그러면 손댄 거야? 만지작거리는 숫자야?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당연히 의심이 가죠. 예. 원래 이 내부 문서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뻥튀기 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합병을 하다 보니 이 합병의 사후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 야 이거 잘못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자본 잠식 상태가 될 수도 있어.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방법을 찾는 내용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삼성바이오에서 만들어서 미전실과 주고받았다는 거죠? 네. 그럼 미전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다 알고 있었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고, 거기에 뉘앙스가 묘해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전실에 약간 항의하는 투에 그런 뉘앙스의 부분도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써져 있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한 줄 쓱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석하면서 막 웃었어요. 야, 이거 마치 니네 때문에 이런 거니까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마. 라고 책임 회피형의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는 많이 웃었죠. 예를 들면 자본 잠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잘못이 아니야. 니네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어쨌든 증선이가 분식 회계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 당시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해서 삼성바이오에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내렸는데 그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미흡하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회계법인을 뭐 하는 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투명한 회계,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속이면 안 되고, 투자자를 속여서는 안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이 있고 회계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믿고 신뢰의 기반을 쌓을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오히려 엉터리를 하고 제대로 하지 않도록 오히려 분식회계를 혹은 뻥튀기를 도와주거나, 좌시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 자체, 그 회계법인들 뒀다 뭐 했어요? 저는 그 회계법인들 솜방망이 처벌한 것도 기분이 진짜 큰일이구나. 앞으로도 그러면 돈 많이 주고 분식회계 하자고 그러는 데 있으면 회계법인들이 하겠네. 그래봐야 과태료 몇 억이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무슨 영업정지가 막 몇십 년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영업정지도 삼성과 관련된 일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감리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것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대우조선해양 때도 5조에 가까운 분식회계가 있었거든요. 예. 누가 그랬냐면 안진회계법인이었어요. 이번에도 안진이 또 그랬어요. 또 연루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안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느냐.
또 그렇게 못했어요. 게다가 또 우리 사법당국은 그거를 또 너무 과하다고 또 깎아줬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자꾸 가면 우리 자본시장 그리고 우리 국민경제가 서로 믿고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성장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 속이고 만인의 투쟁으로 그냥 이렇게 돼서 정글로 만들어버리겠다. 정글 경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봐요.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 처벌 당하고 뭐 한 1억 얼마 내고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그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외국사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던데 우리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는 역시 법 때문입니까? 법 때문에도 있고요. 금융당국의 의지죠. 금융당국의 의지죠. 보통들 앨런 사태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회사가 분식회계했거든요. 분식회계했던 그 해당 CEO 24년형 받았다가 이제 14년형으로 감형돼서 감옥에 있는데 제가 확인을 따로 못했는데 그분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달린 그때 거의 파산해버렸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거리면서 여러 그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원칙, 회계 투명성, 서로 속이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세우고서 이 원칙대로 시장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저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일본이나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그 분식회계를 하고도 분식회계에 해당 회사도 무사하고 그거를 조력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그 회계법인도 무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서는 우리 시장 경제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방금 금융당국의 의지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삼성바이오가 이 가치 평가된 거 이거 금융당국은 미리 왜곡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자체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 바로 접니다. 예. 제가 최초로 지난 8월 달 예결위 장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예결위 장소에서 얘기하느냐. 제가 정무위가 아니니까 교육이잖아요. 근데 예결위장에서는 장관들이 다 나오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방법은 거기서밖에 없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8조 몇천억 원으로 평가할 때 그 삼정하고 안진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했는 줄 아냐? 저는 모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알고는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알고 있습니다. 그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수치를 더해가지고 평균 낸 거다. 아니 그렇게 하냐 보통 제가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8월 달엔 저도 그쪽에 문외한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번 11월 달에 제가 다시 물어봤죠 금융위원장한테. 진짜로 그런 일 있냐? 그런 일 있대요. 그러면 4대 회계법인한테 3일 그다음에 삼정, 안진, 한영 4대 회계법인한테 증권사의 리포트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그러니까 더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평균 가치를 기업 가치를 그렇게 해서 보고하고 그거를 합병이나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경우가 있는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못 갖고 와요. 없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보낸 답변서라는 게 내부 참고용으로는 씁니다. 저는 내부 참고용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합병이나 회계 처리에 쓰는 게 있느냐 했더니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삼정하고 안진이 그 기업 가치 보고를 가져온 거는 그 뻥튀기해서 가져온 거는 말도 안 되게 평가한 방식으로 평가한 거는 국민연금에 갖다 줘가지고 국민연금이 그거를 합병에 찬성하는 근거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큰일인 거죠. 만일 다른 기업이 그렇게 했어도 금융당국이 묵인하고 넘어갔을까? 아니면 삼성이기 때문에 묵인하고 넘어갔을까? 결국 삼성의 힘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죠. 그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죠. 예. 근데 일반론으로는 그런데 삼성협회 가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상장 자체가 특혜 상장이었다는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피에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 아주 몇 가지가 이제 매출이익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영업이익 없이 그냥 총 자본금만 가지고서 자본금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서 그거하고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렇게
그 상장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유일하게 특혜본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논란이었고.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뻥튀기 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 평가를 중심으로 합병에 찬성한 것도 논란이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도 지금 확인된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국민연금이 또 삼성 바이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어제 보도를 처음 봤어요. 예. 이제 더 이상한 것은 삼성 바이오가 문제가 있다라는 발표가 났음에도 더 샀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은 삼성 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뭐 상장 폐지까지 가겠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우조선 때도 그랬고 또 삼성이라는 큰 회사인데 이걸 상장 폐지가 가면 개미들이 많이 다치고 국민연금도 손해보고 하는데 아마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도 정말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제 1. 이 문제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박용진이나 혹은 다른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뭐 참여연대나 이런 단체들 이분들이 그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시장을 속이거나 투자자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속이거나 여기 분식 회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따로 이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될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원칙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요. 이 불편함을 외면하고 편법을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 모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는 예. 힘들더라도 원칙 바로 세우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가야 될 거다. 이번에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 우리 투명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자본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신뢰에 기반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계기를 삼아야 된다고 싶어요. 상장 폐지돼서 혹시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다면은 그건 다시 재판으로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한테 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삼성한테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담당했던 회계법인들한테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자 이렇게 중선이가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해서 기업 가치를 뻥튀기 시켰다. 그리고 그다음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일 못지 가치를 올렸고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손쉽게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를 원활히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재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번 중선이의 이 분식회계 했다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맞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 지금은 우리는 맨 끝에 마지막 그러니까 합병 때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한 뻥튀기, 쌈바 가치를 뻥튀기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이거를 메꾸려다 보니까 조정하려다 보니까 생긴 분식회계라고 하는 맨 마지막 결과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2015년 7월 달에 있었던 그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이걸 이제 이거 의결하느냐 마느냐. 합병 비율을 찬성할 거냐 말 거냐 요거였는데요. 그때가 1대 0.3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시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이 3배나 좋아. 뭐 이런 거를 그거를 납득하라고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은 왜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 합병을 해야 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때예요. 만일에 그 뻥튀기 주가 조작이 없었고 뻥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뻥튀기 되지 않았고 그 뻥튀기 된 그 결과가 그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데 밑거름으로 근거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랬다면 합병은 무산되는 거예요. 이재용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요. 이거 전체가 다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어떤 모의와 계획과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게다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해야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로비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무죄하고 나서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유죄를 판결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증선이의 그런 내용이 이렇게 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대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를
좀 먹고 시장 경제 가치를 훼손한 정말 큰 범죄인데. 그럼요. 삼성이라는 대그룹에서 이런 일을 벌였고. 근데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이걸 조용하게 좀 안 받아쓰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삼성바이오 문제를 계속해서 짚어주신 우리 박영진 의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 우리 게시판에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 그래요? 네, 다 좋은 얘기밖에 없는데. 청취자들이 훌륭하시니까. 예. 네. 박 의원님이 제일 좋아할 만한 댓글을 하나. 아, 예.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께서. 네. 강북구 을입니까? 예, 강북 을입니다. 강북구 을 박용진 의원 4선 5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일 좋죠? 요 댓글이. 아유,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